안녕하세요. 이원철입니다. 이번 주는 이제 우리가 전번 시간에 봤던 구조기능주의, 갈등주의와 달리 사회는 개인들의 집합체에 불과하다는 이런 사회 명문론을 이야기하는 상징적 상호작용주의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봤지만 이런 구조기능주의나 갈등주의는 사회적 사실, 집단, 제도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어떤 인간의 수동적인 면을 이제 그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빈곤이라는 것도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육 제도로 인하여 빈곤이 악순환되는 이러한 현실에 있다. 그러면서 어떠한 빈곤을 원인을 어떠한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그냥 사회적인 문제로 보는 그런 것이 이제 갈등주의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구조기능주의도 네 가지 기능을 가지면서 이 제도가 사회를 위해서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고, 인간이라는 것은 거기에 하나의 체계 속에 하나의 이제 원자적인 역할 하는 걸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을 이제 가졌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상징적 상호작용주의로 여러분들은 이제 고등학교 때 사회 명목론이라고 이렇게 배우셨죠.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런데 이제 허버트 블루머라는 사람이 그 수업 시간에 나눈 이 스승과의 대화, 그러니까 조지 허버트 미드입니다. 스승이 조지 허버트 미드고, 이분이 이제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플래니까 아니면 기재 그런 방향을 다 잡았고, 조지 허버트 미드는 또 책을 이제 안 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많이 우리가 유명한 학자 중에서 이제 책을 안 쓰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배웠던 소크라테스나 앞으로 배울 자크 락강 이런 분들은 참 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문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면서 이것이 왜곡되는 것을 이제 방지한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책을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글을 안 남긴다는 얘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조지 허버트 미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지 허버트 미드는 이제 강의만 이제 하셨는데, 여기 이제 제자인 블루머가 이제 스승과의 대화를 이제 마인드 셀프 소사이어티라는 이런 저서로 발간하면서부터 이제 상징적 상호작용주의다고 우리가 하나의 사회학적 이론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었다.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론은 단순하면서도 어려워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 자, 먼저 이제 이분들은 밑에 거 먼저 이제 볼게요. 의미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의 결과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제 대상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따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여러분들 상대방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를 가지고서 행동을 하죠. 만약에 돌을 던졌는데 운동장에서, 지금 현재 운동장에 이렇게 이제 돌 던지는 행위가 잘 없는데, 저가 이제 초등학교나 이제 중학교 때나 이렇게 운동장에서 이제 월요일마다 조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장님 기다릴 때는 이렇게 앉아가서 놀고 이제 그런 이제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 이제 심심하니까 돌을 툭툭 던져요. 그렇죠? 근데 이 돌 던지는 대상에 대한 의미, 돌을 던지는 행위, 상대방이 나한테 돌을 던지는 의미가, 이게 만약에 장난이 아니다 그러면은 화를 낼 것이고, 장난이다고 또 대상에 대한 의미를 잡으면은 또 어떻게 해야 된다니까, 나도 상대방도 장난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가 이제 결정이 나죠. 그래서 이게 의미가 결정나는 것이, 이것은 어떠한 돌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 그죠? 상호작용 결과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해는 못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보면은 이제 구체적인 똑같은 예를 들면서 어떠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만들어지는지 한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세상의 모든 의미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상, 뭐 의자, 뭐 그다음에 기타 등등 여러분의 앞에 있는 노트북이나 PC 등 이런 대상이 다 주어진 의미는 이 대상이 갖고 있는 어떤 실제적인 실제론이죠. 실제론에 의해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의 결과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대상에 대한 의미가 이제 그렇게 이제 어, 믿는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회라는 것은 실체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행위자의 상징적 상호작용에 불과하고 상징한다는 것은 이제 언어죠. 우리가 언어로서 상호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사회라는 것은 그냥 아까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구조기능주의나 갈등주의처럼 실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언어를 통한 물론 뭐 몸짓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런 상징적인 것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상호작용에 불과하다. 그래서 상호작용의 결과 단순하게 그냥 제도가 발생한 거지 큰 의미가 없다. 우리가 봤지만 딜케임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떠한 그 사회적 사실,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보다 어떻게 2가 뭐 이꼬르가 안 되죠. 상징적 상호작용주의는 그냥 이꼬르고 똑같다는 얘기고 이쪽은 아니라는 얘기죠. 상호작용의 결과 어, 사회적 사실, 그러니까 집단이 생기고 제도가 생기는데 이것이 하나의 실체로 우리의 종합적인 외부에 있으면서 강압적인 역할을 한다는 얘기고 이분은 그냥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냥 단순한 거다 이거예요. 단순하게 이게 제도가 발생하는 거지 이것이 뭐 외압에서 하나의 사회적 사실로서 실체로서 등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상호적 서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상호작용한다는 것은 이제 비슷한 얘기지만 이런 상호작용의 결과 한쪽은 소셜 팩트 하나의 실체로서 이제 간주하고 있고 이 상징적 상호작용주의는 상호작용의 단순한 그런 결과지 이게 무슨 우리한테 강압적이고 뭐 외압적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그냥 상호작용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면서 상징적 상호작용주의가 비롯되었다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조지 허버트 미드가 이제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이제 기초를 이제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 상징적 상호작용주의는 뭐 저가 이제 그 이번 학기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뭐 게오르그 진멜 뭐 이런 분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막스 베버 사회적 행위를 연구한다 이런 뭐 전통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조지 허버트 미드는 사회 구조는 개인들의 사회적 행위를 통해 상호작용이죠. 만들어진다. 또 사회는 실체가 아니라 우리들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상호작용의 결과에 불과하다. 이게 참 형이상학적이죠. 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자, 미인이라는 기준이 있다 이거예요. 제가 많이 이제 그 응용하면서 여러 번 반복되지만 자, 미인이라는 기준이 구조기능주의나 갈등주의처럼 또 어떻게 보면은 뭐 데카르트나 우리가 이분법적 질서 배웠죠. 거기처럼 하나의 실체가 있으면은 그 미인이란 기준이 꾸준히 지금이라도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조선시대의 미인은 보름달이라고 그랬죠. 동그란 얼굴이고 현대 우리가 미인이라 그러면 미미처럼 가파른 얼굴을 미인의 기준으로 삼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드가 뭐 니체가 말하였듯이 아니 당신 나이처럼 실체가 존재한다 그러면은 꾸준히 미인이라는 기준이 변하지 않고 그 실체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자, 왜 조선시대 때는 동그라미
이고 지금은 왜 미미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회적 사실, 미인의 기준 이런 것들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외압되어 있는 것이죠. 외압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상호작용.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미인의 기준은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미미죠. 미미처럼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바로 상호작용의 결과로 실체가 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체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상호작용의 결과에서 실체가 형성되고 또 시대가 흐르면은 또 우리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실체가 형성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상징적 상호작용주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니체의 우리가 봤던 어떤 해석적 진리, 상대적 진리에 이제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이분은 이제 그런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하나의 이 실체를 이제 규정하였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이게 좀 상당히 조금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 이제 뭐 프로이트하고는 이제 같은 그런 시대에 이제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이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이 하나의 이제 뭐 심리학의 그러니까 심리학이라는 거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부터 시작되는데 그렇게 정착화되지 않고 만들어지는 단계였기 때문에 프로이트의 이제 이론을 물론 미드가 접했기는 접했지만 그렇게 뭐 심층적으로 뭐 이론을 이용해서 뭐 자기의 행위 이론을 또는 행동 이론을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뭐 우리가 볼 기회가 있겠지만 프로이트의 심리 이론과는 좀 조금 뭐 동떨어지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이론하고는 조금 먼 거리는 있습니다. 하여튼 이분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상에 대한 의미죠. 아까도 했지만 우리의 행동은 대상에 대한 의미와 이해에 의존합니다. 이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사실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대상에 대한 의미, 뭐 어떤 상대방의 이제 연인, 뭐 동성일 수도 있고 이성일 수도 있고 어찌 되었든 뭐 내가 어떠한 연인을 뭐 내가 저가 이제 남자니까 뭐 여자를 좋아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그 여자한테 뭐 친절하게 하고 프로포즈를 하고 뭐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데 그 상대방이 거기 나의 행동에 대해서 뭐별 기대한 만큼 어떤 반응을 하지 않을 경우 그 대상에 대한 의미죠. 그럼 우리는 그 의미를 가지고 이제 행동을 하죠. 그렇죠. 뭐 더욱 적극적으로 뭐 의사를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반대로 뭐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저 상대방이 그 뭐야 나의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별다른 의미를 주지 않네. 그러면서 뭐 포기하는 수도 있고 이렇게 대상에 대한 의미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죠. 그래서 이분은 뭐냐면 대상에 대한 의미가 바로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결정난다는 얘기죠. 우리들의 상호작용에서 아까도 봤지만 자 구조기능주의와 갈등주의는 주어진 거죠. 주어진 거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배웠던 이분법적 질서의 데카르트식하고 비슷하죠. 뭐 마르크스도 뭐 데카르트의 이성에 의해서 판단한다.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를 배우면은 이 상품의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상노동 그래서 이제 그 추상노동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추상노동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성에 의해서 안다는 얘기죠. 이성에 의해서 정신적인 구조에서 상품이 갖고 있다는 얘기죠.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그 어떤 실제에 의한 영향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분은 그 실제에 의한 영향보다는 그냥 우리의 의미의 상호작용 결과 단순히 거기에 반응하고 대응하는 거지 뭐 이것이 어떻게 뭐 실체가 있어서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 명목론입니다. 그래서 좀 더 미드의 이론을 우리가 보면은 지금의 우리 심리학적 이론으로 보면 약간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좀 틀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도로 우리의 그 지금의 뭐 프로이드의 그 정신 분석을 이제 기초로 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인드라는 것은요, 이게 정신이에요.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마인드를 그 마음으로도 해석하고 정신으로도 해석해요. 다시 얘기해서 마인드는 인문학하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해석하고 있고, 뭐 심리학이나 이 정신 분석하는 사람들은 이제 정신으로 해석하고 있죠.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마음이 어디 있어? 그러면 우리는 가슴을 만지지만 이 의사나 정신 분석하는 사람들은 정신은 마음은 머리에 있다 그러죠. 머리에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구분되는데 어쨌든 이거 마인드와 정신은 지금 현대적 의미에서는 성격이에요. 성격. 그러니까 인성이죠. 인성. 인간의 성격. 그러니까 성격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는 것이 성격이죠.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쟤는 성격이 왜 저래? 그 말은 뭐예요? 쟤는 왜 그렇게 행동을 해? 이제 그 얘기죠. 그러니까 성격이 바로 마인드고 정신입니다. 자, 그래서 성격은 근데 심리학 사람들은 이제 어떤 개인적 속성이라고 했는데 이제 뭐 사회학을 보는 사회학자로서 조지 허버트 미드는 개인의 속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성격은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성격은 개인의 속성이 아니다. 인간들 사이의 소통과 사회적 경험의 과정에서 생성되는 현상으로 의미한다. 그러니까 자, 심리학에서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로이트는 성격은 바로 우리의 개인적 속성이죠. 우리가 앞으로 배울 기회도 가질 거예요. 좀 약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로 러프하게 이야기하면은 자, 우리 성격은 이드 에고, 슈퍼 에고로 구성되었다고 이제 프로이트가 이야기해요. 세 가지 속성으로 우리의 성격은 구성되어 있고 요 세 가지 성격을 분석해 보면 세 가지 구성 요소 이드와 에고와 슈퍼 에고를 우리가 분석하면 그 사람의 성격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에고 이제 이제 조지 허버트 미드는 이제 셀프, 그냥 마인드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인간의 개인적 심리적인 활동에 의해서 이드 에고, 슈퍼 에고가 형성됨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인드와 사이키, 그러니까 정신이 구성되고 인간의 성격이 형성된다. 이렇게 봤지만 아니란 얘기예요. 이 조지 허버트 미드는 나의 성격은 개인의 속성이 아니고 그냥 사회적 경험의 과정에서 그죠? 사회적 경험의 과정에서 그냥 발전되는 하나의 현상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과는 좀 동떨어진 면이죠. 어쨌든 뭐 이런 면도 있죠. 뭐 계속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성격이 변하죠. 보통 이제 심리학은 성격이 안 변하고 변하는 것은 성품이다. 이렇게 성격과 성품을 구분하는데 뭐 저를 개인으로 볼 때 저가 상당히 그 내성적이었어요. 상당히 내성적인 성격을 많이 가졌다가 점점 이제 뭐 어떻게 되면 이제 뭐 선생도 하고 그러면 뭐 수업 시간에 내성적이면 수업을 못 끌어가잖아요. 적극적이어야 되고 그러면서 상당히 적극성과 이 뭐야 그 바뀌었죠. 외향적으로 바뀌었고 또 지금의 가정에서도 제가 볼 때는 상호작용하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은 좀 이런 거는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내가 뭐 조금 뭐 제가 그 니체 하면서 나도 이 박해불안을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자기 입법이 상당히 약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이제 싫은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럼 저는 뭐 왜 사회 활동 속에서 뭐 이게 싫으니까 제가 자꾸만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처럼 성격이라는 것은 개인적 속성이 아니라 우리 사회 경험의 과정에서 상호작용 속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정신은 그러니까 마인드죠. 달리 말하면 우리의 정신은 뭐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그냥 마인드를 합시다. 우리의 마인드는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마인드는 뭐라는 얘기예요? 사회적 과정 속에서 우리의 성격은 사회적 과정 속에서 즉 사회 소셜 인터랙션 상호작용. 제가 아까 얘기도 했죠. 내가 자꾸만 자기 입법이 약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모나면 정맞으니까 그냥 무리의 함수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이걸 변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미드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상호작용, 내가 사회적 경험을 하면서 생겨나고 그리고 그 주어진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개인적인 그런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발달한다 이거야, 변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리학에서 심리학자들은 성격은 변화가 어렵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내향적 성격을 갖고 태어났으니까 암만 외향적인 태도를 해도 당신의 기본적인 내향적 성격은 항상 숨어 있다가 나타난다 이거죠. 그럼 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변하는 것은 성품이라 이거죠. 성품이다. 근데 이제 그 미드 입장에서는 상호작용하면서 변한다 이게, 변하고. 그래서 하여튼 미드에 의해서 정신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마인드는, 자, 이 마인드는 그 기본적으로 아까도 개인의 어떤 심리학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왜냐 이분이 이제 심리학과, 잠깐만, 이게 만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막스 베버가를 봤지만 사회학이라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안 했지만, 자, 어떻든 저기 사회적 행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제 사회학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헷갈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안 가르쳤죠, 제가. 그래서 하여튼 어떤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우리가 뭐 집에서 잠시 언급됐죠. 이분은 뭐냐면 사회적 행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사회적 행위. 그래서 이제 조지 허버트 미드는 어떻게 보면 그럼 사회적 행위가 어떻게 나오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을 제공한 거죠. 자신의 관점에 의해서. 조지 허버트 미드에서는 사회적 행위를 연구하는 건데, 이 사회적 행위는 그냥 상호작용에 의해서 의미가 형성되고, 그 의미에 또한 우리의 상호작용 결과서 행동이 나오는 거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 우리가 봤던 갈동주의는, 야, 우리의 행위는 교육제도 봐봐. 그러니까 제도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하지. 지금 우리가 교육제도가 사교육 교육 제도를 위주로 움직이니까 다들 학원 다니지 뭐 과외하지. 왜 그런 행동이 나오냐? 교육 제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서로 이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교육 제도는 단순히 우리 행위의 결과에 불과하다 이게요. 교육제 우리가 지금 뭐 학원 다니고 뭐 사교육 받는 것은 그냥 교육 제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하고 하면 좀 더 나의 발전을 위해서, 편하게 얘기하면 좀 더 뭐랄까 경쟁력 있는 대학을 가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지. 이게 교육 제도가 우리한테 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입장이 틀린 거죠. 하여튼 그렇게 그 미드는 이렇게 봅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은, 자,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는데, 아까도 했지만 대상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이해하시죠? 대상에 대해서 의미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행동한다. 내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에 따라 행동한다. 교육 제도가 암만 사교육제도, 뭐 학원 중심의 교육제도로 바뀌었지만, 공교육이 후퇴하고 사교육제도지만 그 의미, 아마 그 의미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지. 누구든지 뭐 지금 교육제도에 대해서 그 뭐야
주어진 대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육제도가 있으면 내가 그 교육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냐? 뭐 검정고시 보는 사람도 있고, 뭐얘 같은 교육제도가 뭐 엉망이야. 그러면서 그 뭐 외국 유학도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어진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해서 의미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 이거죠. 행동을 한다. 그러면 이 대상에 대해서 의미가 어떻게 형성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마인드라는 인성과 소사이어티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자 대상에 대한 의미는 첫 번째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의미가 있다 이게. 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자 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돌이라는 것은 어떤 공격적인 사회적으로 주어진 어떠한 그 뭐 의미가 물론 뭐 다른 표현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운동장에서 이제 장난치는 행위, 이제 돌을 막 던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돌이 좀 커. 그럼 큰 돌을 던져. 뭐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돌을 맞았어. 그러면 다쳤어. 그렇죠? 그렇게 볼 때 이 돌을 던진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사회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거죠. 돌에 대한 의미가. 공격성을 띈다. 나를 공격한다. 나를 해롭다. 이런 것이 이제 돌이 사회적으로 결정된 의미가 있다 이게. 이제 이것이 이제 객관적 자아라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리학에서는 이 자아가 이제 에고죠. 여러분들 지금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자아를 우리가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셀프예요. 셀프.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셀프는 자 우리가 구분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에고도 자아예요. 에고도 자아. 아까 얘기했죠. 이드 에고, 슈퍼 에고. 자, 에고도 자아예요. 근데 우리가 이 똑같은 자아의 의미는 에고가 있고 셀프가 있어요. 자, 심리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에고라 그러고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있을 때 자아는 셀프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셀프라는 개념과 에고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구분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하여튼 뭐 더 에고하고 비슷한 거 뭐냐? 뭐 정확히 얘기하면은 뭐 그냥 말 나온 김에 뭐 여기 보면 자 에고 그 우리가 심리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에고 이 에고 죄송합니다. 이 에고는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이 에고는 만약에 자아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면 더 셀프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이 더 셀프가 정관사가 붙죠. 나만의 거라는 얘기죠. 이 더 셀프가 이렇게 표현해야 돼.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자기죠. 우리가 이 더 셀프를 우리나라 말로 할 때는 이게 자기라고 그럽니다. 자기. 그러니까 에고의 표현은 자기가 맞죠. 자아보다는. 그러니까 자아 그러면 이제 셀프죠.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상태에서 에고는 이제 우리가 그 에고라 그러고 나죠. 자, 그리고 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이 자아는 셀프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자 여기에 있던 객관적 자아죠. 자 돌이라는 객관적 자아가 있는데 자 운동장에서 저 친구가 그냥 돌을 던졌어요. 뭐 작은 돌이고 내가 보는 앞에서 툭 던지고 내가 방어할 수 있는 기회도 줬고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이런 돌에 대한 사회적으로 결정된 어떤 객관적인 의미에서 내가 주관적으로 그 행위를 어떻게 또 의미를 만드냐 이게 상호 교섭이에요. 다시 얘기했지만 돌이라는 것은 이제 사회적으로 공격적인 건데 작은 돌을 던졌어. 그러면 이게 돌이 무조건 공격성을 띈다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구조기능주의나 갈등주의는 이 돌이라는 이 사회적으로 결정된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분들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의 상호작용의 단순에 불과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돌에 대한 의미를 내가 주관적인 자아죠. 내가 어떻게 또 돌이라는 객관적 자아와 그러니까 공격성을 띈 거랑 내가 그 돌이
받은 행위에 대해서 내가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는 얘기죠. 이게 주관적 자아예요. 그러니까 돌을 던졌는데 이게 장난이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그 장난으로 의미가 결정나면 난 장난친 행동으로 할 것이고, 이게 장난이 아니고 나를 해하게 하게끔 공격적으로 돌을 던졌다 그러면 나는 걔하고 이제 싸움을 하든지 뭐 이야기를 하든지 갈등 관계에 놓인다는 얘기죠. 이 말이 이제 조지 허버트 미디의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상호작용에서 주어지는 객관적 셀프와, 이게 보통 셀프의 미라 그래. 객관적에서 목적이니까 우리가 이제 셀프의 영어로는 이게 정확히 표현하면 셀프의 이제 미로 표현합니다. 자, 이 셀프의 미야. 주관적 자아. 이건 아까도 했지만 이분들은 이제 셀프의 어떻게 표현하면 이거는 이제 I라 그래요. I. 그러니까 셀프의 I야. 그러니까 나의 셀프의 미.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결정된 의미, 돌의 의미야. 그 다음에 바로 그것을 내가 무조건 공격적이야. 이렇게 대응하지 않고 그 돌에 대한 의미를 내가 또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장난이지. 아니면 또 이게 공격적이지. 이렇게 해서 요 주관적 자아와 객관적 자아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의미가 결정나고 거기서 행동이 나온다는 얘기죠. 아까도 했지만 자, 사교육 제도, 뭐 학원 가야지, 과외해야지. 이것은 뭐 객관적 자아죠. 근데 이러한 사교육 제도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것은 이 사교육 제도에 의해서 모든 뭐 고등학생들이 학원 다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난 학원 안 다녀. 뭐 그냥 내가 뭐 검정고시 볼래, 뭐 외국 갈래, 뭐 이렇게 이 교육 제도에 의해서 내가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결정나고 행동을 한다는 얘기죠. 무조건 강압적이고 아까도 했지만 사회 실제론은 하나의 실체로 존재하면서 외제하고 강압성을 띠지만 인간이란 것은 그 암만 교육제도가 우리한테 압력을 주지만 우리가 그 교육제도에서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주관적 의미죠. 거기에 따라 행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주관적 자아와 객관적 자아하면서 의미 있는 전개 과정을 통해서 행동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 명목론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자, 우리가 뭐 제일 중요한 것이 빈곤 문제. 이걸 한번 구분을 해봅시다. 자, 빈곤이라는 것은 구조군능주의는 우리가 봤지만 개인적인 문제죠. 네가 나태하고 네가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거지. 예? 이게 개인적 문제죠. 자, 갈등주의는 뭐예요? 그렇죠? 갈등주의는 아니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학원에 갈 돈이 없어요. 예? 근데 이 교육제도는 학원을 안 가면은 도저히 뭐 죄송한 얘기지만 경쟁력 있는 대학에 못 간다는 얘기죠. 뭐 죄송한 얘기도 아니죠. 지금 현실이죠. 저희가 지금 사교육 없이 경쟁력 있는 대학 가기가 뭐 쉬웁니까? 그럼 개천에서 용이 안 난다는 우리가 저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개천에서 용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교육을 받지 못하면은 경쟁력 있는 대학에 못 간다는 얘기죠. 그럼 교육제도의 문제죠. 그러니까 갈등주의는 빈곤이라는 것은 교육제도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상징적 상호작용주의는 빈곤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더 못 살았어. 그렇죠? 조선시대 때 뭐 먹을 것도 없어. 예? 근데 그, 당, 그 당시는 빈곤이 큰 문제가 안 됐어. 근데 현대 와서는 먹을 거는 더 많지만 빈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 자, 빈곤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 개인적인 문제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이건 빈곤이 문제다고 할 때 그게 빈곤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빈곤이 문제가 아니야. 그럼 빈곤이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교육 갈등주의는 빈곤이 왜 뭐가
문제냐 그러면 교육 제도가 문제란 얘기고, 이 상징적 상호작용주는 그 시대의 상호작용의 결과 빈곤이 문제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고, 뭐 빈곤이 문제가 아니야, 뭐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뭐 일대고에 살아가는 것이 뭐 인간의 운명이야, 그러면은 그건 또 빈곤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상호작용의 결과에 따른다는 얘기죠. 뭐 니체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런 그 구조기능주의야, 사회를 보는 관점, 갈등주의야, 상징적 상호작용주의를 이 빈곤이라는 개념을 들면서 좀 제가 이해를 돕고자 이야기했는데, 많은 도움이 됐는지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좀 모르시면은 항상 질문을 던지면은 거기에 맞추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상징적 상호작용주의를 봤습니다. 이게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의 의미입니다. 이제 상징적 상호작용주의는 이 이론보다는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이 더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어빙 고프만, 이분들 이제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그러니까 블루머와 어빙 고프만의 어떤 이 같은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에 있으면서 좀 이렇게 대척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버트 블루머는 이제 개연성, 인간의 개연성을 강조했고, 이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개연성보다는 그럼 학문이 되겠냐, 어떤 정형화가 필요하지 않냐 그러면서 좀 정형화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진 분인데, 하여튼 이분은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상호작용 속에서 이 시민적 무관심, 그러니까 그 도시 사회 사람들은 이 시민적 무관심이 상호작용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또 시민적 무관심이 당연하다는 얘기죠. 도시에 살면서는. 왜냐하면 정보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이 정보가 많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사람이 대하면은 우리가 머리가 폭발하죠. 그러니까 정보를 필요한 정보, 그냥 개의치 않은 정보 다 나누면서 그냥 산다는 얘기죠. 이제 여기 하나가 이제 시민적 무관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길 가던 사람이 쓰러졌어요. 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시민적 무관심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시민적 무관심이 일어나는 것이 도시라는, 농촌과 도시, 여러분들 이제 이 구조기능주의 갈등주의가 만약 시민적 무관심을 이야기한다면, 이 도시 사회라는 이 각박한 사회가 이렇게 시민적 무관심을 유도하였다 이렇게 보지만, 어빙 고프만은 저가 조금 얘기했듯이 너무 상호작용이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보가 많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도시 속에 살면은 그냥 상호작용, 정보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모든 정보를, 모든 상호작용을 대응하고 살게 되면은 머리가 폭발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되지 않는 이런 상호작용은 그냥 피한다는 얘기죠. 이게 도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민적 무관심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고프만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프만의 시민적 무관심을 우리가 이제 상호작용적 반달리즘이에요. 너무 정보가 많으니까 이 반달리즘은 이제 그 해적이죠. 북유럽의 해적을과 반달리즘, 모든 문화를 파괴한 사람들이 반달리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시민적 무관심에서 그러니까 너무 정보가 많으니까 상호작용하면서 피한다 이게. 그래서 이제 무관심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그런 파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각박해진 거죠. 그래서 상호작용적 반달리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고, 이제 에드워드 헐이라는 사람은 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상호작용에 있어서 네 가지 거리가 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밀접한 거리, 연인들의 거리, 냄새, 숨소리, 그다음에 개인적 거리, 이제 친구 사이의 거리고, 사회적 거리가 1.2에서 3.5m고, 공적인 거리가 이제 일반인과 유명인 사이 그 격리가, 요게 이제 공적인 거리다 이게. 자, 그러면 이분이 이 거리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분명히 우리가 지하철을 타면은
사회적인 거리, 밀접 뭐 개인적 거리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또 연인도 아니잖아요. 근데 지하철을 타게 되면은 사람이 많아지면은 이 연인들의 거리처럼 부딪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지하철에 사람이 많으면은 밀접한 거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것이 바로 이 지하철에서 이제 그 뭐 화를 나게도 만들고 짜증 나게 만든다 얘기죠. 그러니까 보통 상호작용하면서 거리가 있는데 이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밀접한 거리, 뭐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뭐 저기 연인들 뭐 상대방인데 그 상대방의 고유한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숨소리 아주 밀접한 거죠. 근데 이게 지하철 타게 되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되지만 이게 너무 밀착하게 되니까 짜증이 난다는 얘기죠. 이제 이거를 이제 에드워드 헐이 그 이제 그 숨은 그 차원 하면서 이렇게 그 이야기했고, 자,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 낙인 이론, 그렇죠? 언어라는 상징이 교환의 인간의 자아 형성에 미치는 영향. 자, 낙인 이론이죠.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 뭐 많이 들어봤으니까, 나 이제 삐뚤어질 때야. 이게 낙인이 되면은 이러한 행동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사람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자꾸만 모든 사람들이 너 나빠, 나빠 하면 삐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좋아, 좋아 그러면 이 사람은 낙인에서 더 좋아진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지만 완장 우리가 배웠던 사회 구조적 완장하고도 반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낙인 이론은 우리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 사람이 낙인 받은 대로 이게 1차 낙인, 2차 낙인이죠. 1차 낙인은 잠깐만 너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이 스스로 아까도 했죠. 상호작용에 의해서 성격이 형성된다. 그렇게 봤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차 낙인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나를 그것이 하나의 성격으로 굳어지면서 내가 나빠진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구조기능주의나 이런 실제로운 사람들은 완장이라는 게 있죠. 어떠한 G, 완장을 찾았을 때 그 사람이 그 완장에 의해서 G에 의해서 행동이 바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이게 행동을 보는데 하나는 상호작용 관점에서 자꾸만 보는 거고 한쪽은 실체적인 면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완장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반장이 되니까 이제 나쁜 친구한테 우리가 간혹가다 그 요즘 그 선생님들이 역발산이라 해가지고 일탈을 많이 하는 친구한테 반장이라는 완장을 채우면은 이 친구가 그 반장이라는 완장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반장적인 행동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대척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또 이해하시면 좋겠고, 자, 이게 구성의 오류예요. 여기서 이제 또 한번 고민할 건데, 자, 개별적인 것이 참이 모이면 거짓이 될 수 있는 현상. 이게 구성의 오류는 제일 먼저 우리가 그 이제 다음 차 배울 존 메이날 케인지, 그 케인지의 이제 유효수요. 케인지가 이제 너무 저축만 하면은 소비가 안 일어나고, 그렇죠? 그러면 경제가 침체된다. 그러니까 저축이라는 것은 개별적으로는 참이죠. 근데 결과가 모여지면은 거짓이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구성의 오류입니다. 개인적으로 한 타당한 행동이 사회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농부들이 농사를 열심히 졌어요. 근데 풍년이라서 값이 떨어지죠. 그렇죠? 이런 경우가 이 손해가 볼 경우죠. 그래서 개인은 합리적이나 도덕적이지만 개인들로 구성된 군중이 사회는 비합력으로 도덕적으로 될 수 있다는 군중 심리.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회적 행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이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군중 심리, 그러니까 개인들로 구성된 군중이나 사회에 사람이 모이면은 뭐 군중 심리에서 비합리적이고 비도덕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그 트럼프의 의회 난동을 봤듯이 사람이 모이게 되면 갑자기 비합리적이고 비도덕적이 되죠. 이게 군중 심리라는 얘기죠. 이제 이것으로 이제 구성의 오류로 이제 볼 수가 있죠. 예, 뭐
꼭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반대죠. 이게 분할의 오류입니다. 사람을 평가하는데 그 사람의 자체를 평가하기보다는 연고 집단, 사회 집단으로 평가하는 것이 분할의 오류다. 그러니까 상호작용하면서 이거 어떻게 보면 그 이제 구조기능주의나 갈동주의 실체론에 가깝죠. 아까도 완장이라고 그랬죠. 완장이기 때문에 이게 완장에 의해서 그 사람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고 집단이나 사회 집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적 자본을 배울 텐데 사회적 자본의 하나가 이제 네트워크 있고 신뢰가 있죠. 야 누구를 알고 있냐? 이것이 이제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니까 분할에 오르죠. 그러니까 사기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가능하면 유명 인사, 뭐 대통령 옆에서 사진 찍은 거 찍어가지고 거기 딱 올려놓고 아 나는 대통령을 알아. 그렇죠? 대통령을 알아.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좀 뭐야 그 뭐야 대통령을 알 정도로 높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이게 분할에 오르죠. 그죠? 그러니까 대상의 의미에 대해서 그 사진을 보면서 그냥 저도 뭐 예전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뭐 학교에 와가지고 옆에서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 옆에서 찍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찍지도 않았지만. 그럼 뭐 옆에서 찍어가지고 그것만 딱 올려가지고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남이 볼 때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 문재인 대통령하고 친하네. 뭐 힘이 있나 보네. 뭐 이런 우리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분할에 오르죠. 그러니까 이러한 분할에 오르러서 또 대상에 대한 의미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자 여러분들이 사회를 보는 눈을 이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빈곤이라는 거 볼 때 이게 개인적인 문제냐, 하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고 빈곤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 원인이나 문제가 실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개인적으로 실체하는 거죠. 제가 공부 못했으니까 개인적이고 교육 제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또 문제고. 그러니까 원인이나 이게 실체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실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빈곤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상호작용해서 이 빈곤이 문제다 할 때 그게 빈곤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분석을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빈곤이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다 상호작용의 결과라 이게요. 그냥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제도가 문제가 됐어? 교육제도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상호작용에서 사교육제도가 자꾸만 문제다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됐다는 얘기고 여기에 대책이 나온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사회를 보는데 이런 세 가지 관점으로서 우리가 현대 사회를 이해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데올로기 하고 그러면 거의 뭐 이론적 기초는 이제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를 이제 자유주의 꼭 이제 이번 주에 같이 보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사회주의와 신자유주의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새로이 녹화하는 것도 있고 섞이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하여튼 이제 자유주의는 그 이전에 녹화했던 것을 여러분한테 이제 다시 올렸고 제가 이제 사회주의와 신자유주의는 이제 새롭게 녹화를 해서 또 제공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으시느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